안녕하세요. 한국사기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요, 역사를 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요,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암기는 진정한 역사 공부 아니다. 네, 역사는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 이걸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또 역사를 알아가는 건강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 속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을 내 삶과 한번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역사와 나의 삶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것, 야, 이게 진짜 역사 공부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유적지, 또 박물관 데 가셔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간직한 그 현장에서 이야! 이렇게 즐겁게 한번 놀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쌓인 길, 역사가 걸어온 길, 금별쌤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남원에서도요, 태조 이성계가 걸었던 왕의 길 이어집니다. 지난 전주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은요,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거든요. 황산대첩, 그리고 이성계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구가요, 고종 10년인 1223년부터 공양왕 4년인 1392년까지 와, 169년간 무려 500여 회 이상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성계가 장군으로 있었던 그 고려 말 공민왕과 그의 아들 우왕 때, 이때 이 왜구의 침략이 가장 빈번했다고 합니다. 1380년 우왕 6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왜구들이요, 무려 300척 이상의 대규모 배를 이끌고요, 고려에 침략합니다. 왜구가 고려를 공격한 이래 이 최대 규모의 병력이 고려를 침략한 겁니다. 고려 땅을 침략한 이 왜구는요, 막 곡식 약탈하고 막 백성 막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때 이 참상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적이 진포에 배 500척을 메어두고 하삼도로 들어와 노략질하였다.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수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고 시신이 산과 들판을 덮었다. 왜적이 지나간 곳은 피바다를 이루었다. 왜적들은 2살, 3살 되는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갈라 깨끗이 씻어 쌀과 술과 함께 제사를 지내니 하삼도의 연해 지방이 텅 비게 되었다. 왜적이 침략한 이후 이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이죠. 하삼도, 이 하삼도는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3개의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수도인 개경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3개의 도라고 해서 삼남지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고려 정부에서는요, 이때 삼도 순찰사로 이성계를 임명합니다. 그로 하여금 왜구 토벌 작전에 나서게 한 것이죠. 당시 이 왜구들은요, 지리산 부근인 이곳 남원의 운봉 그리고 인월 부근에서 이 약탈을 일삼고 있었거든요. 황산은요, 남원 운봉읍, 여기입니다. 네, 남원 운봉읍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했고요, 봉우리의 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당시 운봉은 호남과 영남의 관문이자 지리산 첩첩 산중의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이성계는 바로 이곳 운봉에 진을 쫙 펼쳐가지고요, 왜구와 싸울 준비를 하였고요, 아지발도가 지휘하는 왜구는요, 운봉 근처 인월에서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이끄는 군사보다 왜구의 군사 숫자가 10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성계로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왜구를 지휘하는 아지발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이 어려요. 당시 15에서 16세 소년이었고요, 아기발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요건 이제 고려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자, 왜 그랬냐면 아기는 어린아이란 뜻이고요, 발도는 몽골어로 마트로인 용감한 자라는 뜻으로도 이름을 해석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이 태조실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기는 방언으로 어린 아이를 부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발도는 발돌이라고도 쓰는데 몽골말로 용감하여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아지발도는 무예가 뛰어나고 두꺼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어서 멀리서 화살을 쏘아도 잡을 수가 없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고려 최고의 신궁 누구? 이성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태조실록에 보면요, 이성계가요 젊었을 때 담 모퉁이에 5마리의 까마귀가 있었는데요. 퓨! 화살 하나 쏘니까 5 까마귀의 머리가 퓨! 한 화살에 꿰어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와, 이성계 활솜씨 정말 대박이었죠. 태조실록에요, 당시 이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아지발도를 물리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록 읽는 남자. 적장 하나가 있어 나이가 겨우 16인데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며 사납고 날래미 비길 데가 없었다. 태조가 앞서서 분격하니 적의 무리가 쓰러지며 날랜 군사는 거의 다 죽었다. 우후! 와우! 예스! 어떠신가요? 와, 당시 활을 쏘던 이성계의 모습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되셨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 세우고 승한 후에 이 태조의 업적을 기록한 실록이니까 뭐 과장된 면도 좀 있겠지요. 어쨌건 간에 수적으로 불리한 상을 뒤엎고 승리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황산대첩을 계기로 해서요, 왜구의 침략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성계 장군은 스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 합니다. 남원 인월철 주변에 널찍한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 표면을 보면요,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 같은 신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붉은색이 변치 않는다라고 해서 피바위라고 부릅니다. 오우, 신기하죠? 근데요, 이 피바위요, 이게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산대첩 당시요, 이 인월천 주변의 그 계곡과 이 천이 왜구의 피로 붉게 물들면서 피바위가 생겨났다고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이 주민들은요, 이 피바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기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요, 이제 이게 팩트 체크. 피바위는요, 사실 이제 일반 바위보다 철분이 9% 가량 더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랜 시간 이게 물과 닿다 보니까 산화해가지고 붉은색을 띠는 거라는 과학적 사실. 어쨌든 당시에 그 황산 전투가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성계가 황산에서 이 왜구를 무찌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황산 대첩비지입니다. 1577년 선조 10년에 당시 황산 대첩비를 세웠습니다. 황산 대첩비에는요, 정말 이 순탄하지 않은 사연이 또 담겨 있는데요. 자, 이 사연을 들어보고자 진짜 황산 대첩비가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황산 대첩비지입니다. 1577년 선조 10년에 당시 황산 대첩비를 세웠는데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것은요, 사실 1972년 새롭게 만든 비석입니다. 사실 이 황산 대첩비에는요, 순탄하지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연을 들여다보고자 진짜 황산 대첩비가 있는 곳, 그곳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파비각. 누군가 황산 대첩비를 파괴했고, 그때 파괴된 황산 대첩비 일부 파편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1577년 세운 대첩비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1943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는 국민사상 통일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황산대첩비를 폭파시킵니다. 파비각의 그 비석 조각들을 보면요, 비석을 폭파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비석의 그 조각 글씨조차도 읽지 못하도록 다 쪼아놨어요. 우리 민족 승리의 역사와 함께 가슴 아픈 시간도 함께 품고 있는 황산대첩비지. 조선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왕의 길 위에서 과연 이 역사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죠.